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고1 공통국어 미래 교과서에 수록된 4-1단원 논증 파악하며 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글인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 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이런 속담이 있기는 한데 그것을 이제 활용한 제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고 하는 속담, 그것을 이제 활용한 제목이죠.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다, 이게 생략이 되었다. 그럼 결국 그 춤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의 내용 속에서 무엇에 대해서 중심 소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증하는 글인지, 무엇에 대해서 논증하는 글인지, 그걸 이제 중심 소재를 파악을 해보고 잡아봐야 되는데, 글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파악해 볼게요.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 라고 해서 사람이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존재,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춤을 추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이거 구체적으로 행동이죠. 그쵸? 그래서 누군가는, 어떠한 사람은 춤을 추고 어떠한 사람은 여행을 떠나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렇게 살아가기도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끊임없이 행동하며 살아가고 그 행동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회사로 출근해서 일하기도 한다. 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행동, 출근해서 일하는 행동, 이것들도 역시 그 사람이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서술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동들,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 그것이 있어야 한다 인데, 이것을 동기라고 한다. 자, 동기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 앞에 나왔던 춤을 추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회사로 출근해서 일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한 행동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어떠한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끊임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힘, 그 힘이 바로 동기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라고 하는 개념을 결국 설명하기 위한 앞에 서술들이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네. 그래서 사람이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 방법으로서는 일단 정의가 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기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장이 동기의 정의 문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는 사람의 특성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동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동기의 개념을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 소개를 했는데, 다음 내용 볼게요.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동기에는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가 있다. 자, 지금 동기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누고 있어요. 구체적인 둘로 나누고 있어요.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 그러니까 결국은 동기라고 하는 개념, 그 상위 개념이 구체적인 하위 개념으로 나뉘어진 것이죠. 이렇게 나뉘어질 때는, 상위 개념이 구체적인 하위 개념으로 나뉘어질 때는 그 둘 간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나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지죠. 이렇게 남자도 이제 사람이고요, 여자도 사람인데, 그런 상위 개념인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이유는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할 때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 어쨌든 둘 다 동기예요. 외제 동기든 내재 동기든 둘 다 기본적으로 동기예요. 사람이 목표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 힘인데,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제와 내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 글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 글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가 보다 더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해요. 외적 보상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외제 동기에 의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거 본문 내용인데 지금 글씨체가 좀 다르게 됐네. 이거 본문의 내용이에요.
외적 보상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한다면 외제 동기. 지금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를 일단 분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외제 동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제 동기는 외적 보상을 받고자 할 때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내라고 하는 것은 안 내자예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발생하는 동기가 내재 동기예요. 나의 어떤 스스로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깨달음,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내재 동기라고 말할 수 있고, 외재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나를 둘러싼 외부의 어떠한 요건, 외부의 어떤 요소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는 것을 외재 동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칭찬,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걸 생각해 보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 스스로 하는 칭찬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 나보다 어떤 높은 사람, 또는 뭐 부모님, 뭐 선생님의 어떤 칭찬, 이런 것들이 나를 둘러싼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거잖아. 그 외부 세계 존재에 의해서 칭찬을 받는 거, 이런 게 외재 동기. 또는 뭐 선생님이 벌을 준다, 막 때린다, 막 뚜까 팬다, 막 외부의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렇게 부여되는, 나에게 부여되는 그런 외부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외재 동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재 동기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보상을 받고자 할 때, 그 보상이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에게 오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외적 보상, 뭐 내적 보상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 외적 보상을 받고자 할 때 작용하는 것이 이제 외재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둘로 분류를 하고 그 중에 첫 번째인 외재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줬어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가 선물을 준다는 말을 듣고 아이가 그렇게 행동한 경우, 즉 공부를 열심히 한 경우 그 아이의 행동은 외재 동기가 작용한 것이다. 그럼 결국 외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선물인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그럼 외적 보상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외재 동기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재 동기의 구체적인 사례, 예시로서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 것이죠. 이런 게 외재 동기구나, 이렇게. 그래서 예시라고 하는 것은 사례를 듣는 등 이러한 예시를 듣는 것은, 구체적인 예시를 듣는 것은 구체적인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독자가 보다 더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설명 방식인 거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여기서도 나오네요. 그쵸? 라는 말에서 칭찬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외적 보상이다. 그래서 외재 동기의 구체적인 사례 두 번째 소개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외적 보상은 이제 칭찬인 거지. 그치? 그래서 널리 알려진 속담. 이 속담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그러한 표현도 있어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거지. 그래서 속담, 사자성어 이런 것들을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표현을 활용해서, 속담을 활용해서 외적 보상에 의한 외적 동기, 외재 동기를 우리 독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엮접어 나왔다. 그러면 앞에서 외재 동기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동기, 즉 내재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무엇을 할 때 그 과정 자체에 자기 스스로 의미를 두거나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동기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내재 동기가 작용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내재 동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즉, 재진술, 같은 말, 같은 의미, 즉 내재 동기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과학이 단지 재미있어서 공부하고 그 과정 자체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껴서 봉사하는 것, 이 보람을 느끼는 나의 만족감을 느껴서 봉사하는 것, 즉 행동을 하는 것은 내재 동기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그러한 내재 동기의 구체적인 사례 역시 제시함으로써 예시를 통해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중 어느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할까, 어느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할까 질문하고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이제 제시를 하면서 논지를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큰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결국 필자가, 글쓴이가 뭐 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독자가 그 해당 구절 의문문을 보면서, 그 의문을 제기하는 문장을 보면서 그러게 앞에 나왔던 그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중에서 어떤 것에 따라서 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일까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독자가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에 조금 더 몰입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그 글에 몰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해당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러한 이제 서술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필자가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 중 어느 것에 따라서 사는 것이 더 좋다는 의견을 이제 제시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뭐뭐 할까라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후 제시된 내용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래 더욱더 몰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의 개념을 제시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를 함으로써 그 개념에 대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자,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살펴보자. 그럼 다음에는 일단 실험의 내용을 소개를 할 건데, 그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의 실험인지,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나오죠, 그쵸?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지, 무엇을 드러내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드러내고 그에 따라서 결국 그러니까 해당 글이 지금 그 실험의 내용을 지금 인용을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실험의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이 동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논증하고 있는 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그러한 내용일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동기에 관한 실험을 제시할 건데, 문단에서 외제 동기와 내재 동기 중 어떤 것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동기와 관련된 실험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필자가 자신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온 거겠지, 인용해온 거겠지. 자, 우선 첫 번째로 실험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를 아이들에게 풀게 하였다라고 해서 실험 방법 첫 번째, 보상을 준다는 말을 하지 않고 풀라고 하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평균 15분이 걸렸다. 그럼 결국 보상을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 실험자가 그 아이들에게 보상을 줄게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 없이 얘네들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결국 내재 동기에 의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겠지. 그래서 그럴 때 평균 15분이 걸리게 되는 실험 결과. 그래서 실험 방법 첫 번째 결과였어요. 외적 보상 없었어요. 그쵸? 자, 이번에는 다음으로 문제를 풀면 보상을 주겠다는 상황을 만들고, 보상을 주겠다 이것 자체가 뭘 부여한 거예요? 외재 동기를 부여한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만들고 두 가지 조건 설정했는데, 하나는 원래 문제를 그대로 풀게 하는 것, 아까 앞에서 스스로 풀었던 그 창의적인 문제 그대로 풀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원래 문제를 난이도를 쉽게 조정하여 문제를 풀게 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지금 제시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에 따라서 지금 이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을 할 텐데, 외적 보상이 지금 부여된 상태에서 실험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이렇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을까? 쉽게 조정한 문제는 보통 15분 이내로 다 풀었어요. 근데 원래 문제를 푸는데 18분이나 걸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원래 문제를 푸는 데는 18분이나, 즉 내재 동기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지. 보상이 없을 때보다 오히려 3분이나 더 걸린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내재 동기에 따라서는 외적 동기 없이 내재 동기에 따라서 풀었을 때가 보다 더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짧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 내재 동기가 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외적 보상이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실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이 실험을 통해서 글쓴이가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 해당 글은 논증 파악하면서 읽기예요. 기본적으로 논증하는 글일 거고요. 논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거야.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요. 그 주장이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그냥 동네 아저씨가 그렇게 막 이렇게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글쓴이가 적정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해야 독자에게 그것이 설득력 있게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동네 아저씨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주장을 하든 이거 내가 원래 논증하는 글에서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기관, 그런 어떤 학자, 이런 사람의 견해,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신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예시인데 내가 잘못 들었어요. 어쨌든
실험 결과의 차이가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 이런 실험 결과를 제시를 함으로써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 중에서 어떤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더 좋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내렸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내재 동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동기에 관한 이 실험은 외적 보상이 쉬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아까 난이도를 조정한 문제, 즉 더 쉬운 문제에서는 더 빠른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외적 보상이 이제 부여가 되니까 쉬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푸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런 외적 동기, 외재 동기에 의해서 내가 이걸 빨리 풀어가지고 이걸 잘 해결해가지고 그렇게 칭찬을 받거나 보상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 이거 스스로 내가 이렇게 풀어내서 나의 어떤 만족감과 이 과정 자체에서 어떤 재미를 느낀다든가 뭐 이런 동기보다 더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재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회사가 성과급 규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성과를 잘 내면 돈을 더 주는 거지, 월급을 더 주는 거지, 외재 동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잘 돌아가는 곳이라면 역설적으로 모순적이게도 쉬운 업무만 해결하는 그런 조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외적 보상이 역설, 모순인 거죠. 성과를 낸다, 뛰어난 어떤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렇게 쉬운 문제만 해결하는 조직, 집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과급 규정에 따라서 효과가 나는 그러한 회사라면, 곳이라면. 그래서 지금 해당 내용들은 결국은 외재 동기보다는 내재 동기가 보다 더 본질적인, 보다 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동기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외재 동기면 어때? 칭찬이든 다른 보상이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 이 말 자체는, 지금 5번째 부분의 이 말 자체는 앞에 나왔던 그러한 내재 동기의 어떤 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필자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외재 동기 효과에 대한 인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독자의 생각을 예상하면서, 독자가 이거 읽어나면서 외재 동기든 뭐 어때? 결과만 좋으면 되지?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예상되는 어떤 독자의 반응을 먼저 필자가, 글쓴이가 선제적으로 먼저 소개를 함으로써 그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하고 있고,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고, 외재 동기의 효과, 내가 외재 동기의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필자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게끔 보상을 이야기하는 부모의 마음, 유능한 직원을 데려오려고 연봉을 올려주는 회사 대표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이런 외적 동기로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외재 동기, 효과 분명히 있기는 하니까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나 역적으로 바로 나오네. 외적 보상만을 좇는 것, 따르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문제제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외적 보상을 따르는 사람, 쫓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단 그 문제로서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일이다 라고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문제지역의 이유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작은 장난감에서 시작하는 외적 보상이 게임기가 되고, 그러니까 작은 장난감 사줄게, 이번 시험 100점 맞아오면 작은 장난감 사줄게 하면 애가 100점을 맞아왔어요. 그럼 다음 시험에도 100점 맞으면 또 똑같은 작은 장난감 사줄게 하면 이 아이는 더 이상 그 동기가, 그 외적 동기가 큰 효과, 동기로서 작용하지 않을 거예요. 난 더 큰 거 바라는데 이 다음 시험에 또 고생해가지고 또 이거랑 똑같은 장난감 받을 수 있다고? 별로 할 마음 안 생기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점점점 그 외적 보상이라고 하는 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지. 자동차가 되더니 나중에 집안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보상해주는 사람이 이제 감당이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지. 외적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더 많은 욕심을 불러일으키므로,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욕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또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도 마냥 좋지만은 않다. 문제지역의 이유 두 번째. 자, 그러한 외적 보상을 쫓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도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보상해주는 사람과 끝없이 갈등을 빚고, 나 이번에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 뭐 연봉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남들과도 끝없이 비교하게 돼요. 와, 내가 이만큼 성과를 냈는데 저기서 저렇게 대충 일하는 사람보다 내가 연봉이 더 적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황폐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역시 부연하고 있죠. 보상받는 사람의 입장도 마냥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갈등 생길 수 있고요. 남들과 비교하게 됨으로써 마음이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외제 동기만을 가진 직원이 많은 조직을 상상해보자. 자,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상상해보자. 어떻게 될 것 같니? 안 좋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곳에는 경쟁, 비교, 시기 질투, 배신과 지배가 널리 퍼져 있을 것이다. 이런 외적 동기는 결국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제 동기보다는 내재 동기가 보다 더 바람직한 그런 동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